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여기는 나주시에 있는 빗가람대교입니다. 사장교고요. 이 빗가람대교에 대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교량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명은 빗가람대교고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위치하고 있고 총 길이는 660m, 총폭은 25m, 그 다음에 높이 경관수는 7경관이고요 최대 경관장은 225m입니다 사장교 지간이 225m겠죠 준공연도는 2013년이네요 근데 저 사장교 주탑 윗부분은 좀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게 아마 플라이애시나 이런 걸 썼는데 약간 그런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 위쪽이 비를 좀 많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저 윗부분이 좀 까매서 조금 그렇네요. 자, 사장교 주탑 저 윗부분 있잖아요. 케이블 정착부가 있고 나서 그 위로 상당히 높게 부재를 더 붙여놨습니다. 약간 더미 부재 같은 건데 혹시 저 부분을 원래 콘크리트로 저렇게 하기로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원래는 약간 가벼운 어떤 철판이나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모양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콘크리트로 저렇게 더 붙여놓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저 윗부분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그죠? 저 정착구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아마 추가로 붙어있는 저 부분에 들어가는 문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도 있고요. 그죠? 항공 완제등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사다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교량이 보면 그 밑에가 FRP 스터럿으로 되어 있어요. 저 안에 이제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는데 압축 부재잖아요. 그죠? 캔틸레버 아래쪽이니까 압축 부재인데, 저 압축 부재를 만들 때 거푸집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거푸집으로 FRP 관을 쓴 건데, 색깔을 나름대로 도장을 한 건지 원래 FRP에 자체가 색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각에서 보면은 마치 가운데 쪽을 파랗게 이렇게 도장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 빗가람대교 주변에 이 둔치죠. 둔치에 이 억새밭이 되게 유명한가 봅니다. 억새밭이 상당히 넓게 억새들이 지금 한참 펴 있거든요. 멋진데요. 억새밭이 이 빗가람대교 주변으로 상당히 억새가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교각 4번 밑에 보면 이렇게 쇄골방지공이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저기는 무거운 큰 돌들을 쫙 쌓아놨죠. 이게 지금은 물이 없어서 여기에 물이 안 흐르지만 실제 홍수가 졌을 때는 꽤 높은 수위에서 아마 물이 흘러가면서 교각 주변이 와류가 생기면서 쇄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놔서 그게 이제 밑에를 파고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네, 지금 교각에 보면은 약간 도장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아마 좀 크랙이 있어서 그렇게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 피어 4번은 그 위쪽에 보면은 코핑부에 보면은 안쪽에 전체를 칠했고, 저 피어 3번을 보면은 분명 저기 수직에 크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칠했는데 그냥 전체를 다 칠하는 게 더 미관상 좋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아마도 나중에 유지관리할 때 크랙이 더 추가로 진행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크랙 있는 부분만 딱 칠했을 수도 있겠죠. 사장교 디자인에서 주탑의 모양이 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저 주탑이 저 위쪽에 보면은 쭉 올라가다 이렇게 끝에 부분에서 절단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돼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아마 대칭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양쪽으로 다 맞춰갖고 그냥 끝까지 올리지 않고 절단을 해가지고 딱 잘라놔갖고 조금 어색하게 보이기도 하죠. 네, 지금 주탑 형상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흘림 기둥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얇다가 위에 좀 두꺼웠다가 다시 얇아지는 약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수직선을 쫙 그었잖아요. 저게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은 음각으로 많이 하거든요. 양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주탑 저 교각부를 보면은 저 곡선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게 페인트를 칠한 건지 어떤 두께 변화 같은 게 있는 건지, 여기서 보면 지금 페인트를 칠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쪽 주탑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저게 디자인을 일부러 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왜 저렇게 했는지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억새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탑 형상이
저는 밑에가 좁고 중간에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인 거로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밑에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두께가 변화 없이. 그리고 주탑이 종방향으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정착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잭킹을 이제 겉옷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최소로 할 수 있게 이제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게 지금 상당히 밑에 부분이 넓고, 더군다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해지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 보이네요. 근데 교각 아래 저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 주탑 아래쪽에도 보면 약간 곡선이 보이거든요. 저쪽 주탑과 이쪽 주탑이 대칭으로 이렇게 곡선이 보이거든요. 저게 지금 깎아서 만든 건지, 아마 저 색깔로 봐서는 깎아져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접근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도 양쪽에 대칭으로, 그죠? 대칭으로 이렇게 곡선을 넣었던 것 같은데, 저쪽은 아마 뭐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지워지고 다시 그림을 안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그 도면에서 봤을 때는 교각에서부터 저 주탑까지 이렇게 곡선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주탑 아랫부분이 뭐가 곡선이 엣지가 있는지, 그건 한번 저 위를 지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장교는 지금 그 상하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받침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탑 밑에 있는 교각이 종방향으로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렇다면 종방향으로 주탑 밑에 이제 겉옷 밑에 부분에 종방향으로 두 개의 받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받침을 하면은 중앙지간에 하중이 많이 타고 그러면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그런 회전을 잡는 방법으로 교각 위에 받침을 2열을 놓으면은 회전이 좀 구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교각이 두꺼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 그 주탑에 있는 교각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마치 앞굽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연장해 갖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저 위쪽에 그 주탑에도 아랫부분까지 곡선을 연장하는, 아마 그런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그거 이제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저런 거는 여기 도면에서나 가능한 거지, 입체적으로 보면 저게 연속적인 곡선이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설계한 것과 실제 3차원 형상은 달라진다는 거를 생각하면 저런 계획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여기 보면은 P4는 받침이 3개고요. 그 다음에 P3은 받침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교대 쪽에 교대 2가 되겠죠. 여기도 받침이 3개예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박스 자체가 투셀인 거예요. 가운데 웹이 있는, 아마도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P3에는 왜 받침이 2개냐? 왜 그러냐면은 하장교 저 백스테이 쪽에서 들어올리는 힘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중앙경관이 기니까 당연히 얘를 들어올리려고 하겠죠, 3번을. 그렇기 때문에 받침을 3개를 쓰면은 잘못하면 부발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최대한 받침에 어느 정도의 수직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죠? 받침 개수를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받을 거를 2개가 받으면은 누르는 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부발력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상 부발력을 검토할 때는 파라중에 2배를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면 부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서 안 생길 것 같지만, 어차피 중앙경관도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앙경관이 225m가 되기 때문에 직경관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당연히 경관 구성비를 봤을 때는 이쪽이 들어올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발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받침을 개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한국전력 나주지사에서 걸은 건데, 교량 하부에 불이 나면은 교량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전선이나 이런 게 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거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어떤 예시로 저렇게 해놨는데, 그죠? 교량 밑에서 교량 하부 화재로 인한 관로, 그죠? 전력선 손상 시 막대한 복구 비용 및 정전 불편이 발생하니까 교량 인근 들판 화기 사용 금지 및 화재 시 즉시 한전에 연락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저렇게 저 위쪽으로 어떤 선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선들이 이렇게 연결돼 갖고 교량 안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교대 근처에서 불이 나면 이제 저런 뭐 통신선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기는 교대 2 근처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본시설물은 지진 파산 재해 제법 제6조 여기에서 지진 가속도 계측 36년 기준에 따라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라는 얘기죠. 훼손시 발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특수교 사장교나 이런 큰 특수교를 만들 때는 이거 유지 관리할 때 쓰려고 이
지진계를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진이 얼마나 컸나, 그다음에 그 지진에 의해서 교량이 혹시 손상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기초 밑에 묻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드락, 그러니까 교량의 기초에서 흔드는 그 힘에 의해서 상부 교량 하부 및 걷어 주탑까지 다 흔들릴 거니까 그 가해지는 힘, 지진력을 계측을 해서 구하는 개념인 거죠. 여기 내려와 보니까 저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저쪽 밑으로 피어 2 쪽으로 한번 가서 피어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각 4 밑인데요. 세석 쇄골 방지공이 돼 있죠. 자, 가끔 구조물에 보면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부항 뜬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표시가 돼 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슈미트 해머라고 이 콘크리트 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대고 이제 우리 슈미트 한번 때린다고 그러는데, 안전 진단할 때 이제 여기다가 대고 슈미트 한번을 때려서 강도를 체크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부각 뜬 것처럼 생겼죠.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이 그 교각의 측면이 곡선이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거의 어떤 형태인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저런 거 보면은, 그죠? 이렇게 엣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은 엣지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곡선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네, 교각 측면을 곡선으로 처리하는 거랑, 이렇게 엣지를 줘갖고 직선, 이렇게 각을 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각을 주게 되면은, 그림자가 생기면서 좀 이렇게 엣지가 보이면서 면이 두 개로 나눠지는 효과가 있는데, 동그란 거는 사실상 부드럽게 이렇게 빛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두꺼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둔치로 내려와서 피어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피어 2 가까이 가서 피어 2에 받침이 2개인지 1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벽을 좀 얇게 만들어서 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받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멀리서 봤을 때 있던 이 교각 쪽에 그 곡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도장을 한 건가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콘크리트로 면을 만든 거네요. 이게 지금 저쪽하고 이쪽하고 비대칭으로 만든 거 같고, 아까도 저쪽에는 곡면이 안 보이고 이쪽에만 곡면이 보였거든요. PY2에만. 이게 어떤 의미로 얘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구조적으로 뭐 이쪽이 픽스 다녀갖고 뭐 공간이 더 필요했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뾰족하게 지금 곡선을 밑에서부터 올리고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이 곡선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죠?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면을 이렇게 이쪽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곡선으로. 이 부분이 두껍게, 이 부분이 오른쪽에 두껍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기 지금 배수구 밑에 있는 그 관 밑에 뭐가 매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뾰족하게. 저게 뭐냐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분산돼서 떨어지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상 여기서 뭐 물 떨어진다고 문제 생기진 않잖아요. 어차피 하천으로 바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저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게 언제냐면은 겨울에 이제 물이 막 비가 오진 않으니까 낮에는 위에 있던 눈이 오거나 이런 얼음들이 녹으면서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로 떨어지면 저기서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면 이게 밑으로 흘러내려갈 텐데, 조금씩 떨어지니까 조금씩 떨어져갖고 그게 묻고 해갖고 이게 저 위까지 얼음이 올라가가지고 저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겨울에는 조금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이제 그 배수관이죠. 배수관. 수직 배수관하고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동방향 배수관하고 만나는 부분에 좀 재밌게 되어 있죠. 여기 보이면은 여기 밖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리로 아까 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안에를 보고 딱 보면은 막혔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밑에 쪽에 이게 열 수 있는 개폐 장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열어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래서 보고 청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게 유리로 본다고 안에가 보일까 싶어요. 깜깜해서. 아무튼 뭐 유리가 있으니까 안에는 보일 수 있게 투명한, 유리는 아니고 뭐 투명한 아크릴판이나 이런 거겠죠. 그죠? 안에를 보고 막혀 있으면 열어서 청소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특허가 나와 있는 제품 같네요. 네, 이쪽 사이드에는 관로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한 뭐 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연장이 660m고 교폭 25m, DB24. 공사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한 10년 됐네요, 완공된 지. 시공자는 현대건설, 아마 턴키로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는 유신입니다.
이 교명주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어떤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주탑도 제가 이렇게 곡선이 있고 주탑 밑면이 지금 잘라져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보죠. 이게 지금 주탑 모양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곡선이 쭉 가다가 다시 오므라들고 요 부분, 윗부분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면 케이블 배치 사장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운데 쪽에 방호벽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저 사이에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여긴 했네요. 그렇지 않고 아예 막아놓고 동방향 양쪽으로 흘러갖고 요 밑으로 흘러들이게 하시거든요. 앞쪽으로. 여기 좀 철조망으로 지금 막혀져 있는데 부분으로 나오게 하시는데 여기는 도로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네요. 저 안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보통 뭐 2m, 3m밖에 안 되니까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7경관 연속교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긴 거죠. 신축장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신축장치도 상당히 큰 게 들어가 있고, 뭐 지그재그 형식의 레일 타입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레일은 이제 직선인데, 직선인 경우에는 소음이 심하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만든 형태입니다. 여기 보도부의 배수 타입은 자 도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 보도 쪽으로 해갖고 보도 쪽에다가 끝에다가 이제 집수구를 설치한 형태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흙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정단 경사가 상당히 낮은 걸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그런 거죠. 이렇게 물이 잘 집수구로 잘 빠져주면은 이렇게 여기가 고여 있지 않은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여 있어야 이게 침전이 돼갖고 이렇게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쪽에 보면은 차도 쪽에서 물이 잘 빠지도록 상당히 양쪽에 경사를 줬네요. 이게 포장 두께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스콘 포장은 50mm, 예전에 뭐 저 차도 쪽은 뭐 80mm, 그러면 이제 30mm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보다 좀 그 더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물이 이쪽으로 잘 빠져나오겠죠. 여러분들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레벨로 처리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물이 잘 이쪽으로 빠져나오지 않겠죠. 여기 지금 연석인데 차량 방호책에 설치된 연석 부분인데 윗부분들이 많이 이게 동결용의 작용이 생겼나? 아무튼 많이 들고 일어난 부분이 보이네요. 상당히 많이 들고 일어났는데 뭐 구조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관상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얼었다가 뭐 녹았다 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이 탈락이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쪽 연석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네, 지금 주탑의 종방향 그 면을 보면은 이제 어떤 각도로 가지고 이렇게 엣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뾰족하게는 못 만드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육각형이 아니라 아주 좁은 면이 있는 팔각형 형태가 된 거죠. 그 부분을 완만하게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깎지 않고 그냥 엣지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또 좀 있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저기 지금 케이블에 헬리칼 필렛이 돼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엣지가 좀 보여서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그 색을 칠한 것 같지 않았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출되게 만들어놨네요. 이게 하나의 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 밑에 교각도 지금 이렇게 곡선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보면은 저쪽에서 보니까 그냥 이 선이 이렇게 연결돼갖고 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입체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긴 되게 특이하게 이런 양각들을 많이 넣네요. 그죠? 여기 부분도 지금 보면은 양각을 5개를 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보통 우리가 음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양각 만들기가 음각 만들기보다 더 쉽진 않거든요. 거푸집을 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료도 더 음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곡선을 주고 싶은데 도면에서는 이게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 사실상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빛이 딱 맞게 해줘야지 그림자가 생겨서 저 라인이 보이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3차원으로 봤을 때는 저 곡선이 교각 부분과 연속되지 않는다. 설계할 때 2차원 도면을 보는 거라 실제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네, 여기가 집수구 간격이 조금 넓어 보이긴 하네요. 집수구 간격이 이게 그 전곡선 맨 윗부분은 상당히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좀 집수구 간격을 조금 촘촘하게 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그 뭔가 물이 고여있던 흔적들이 꽤 많거든요. 물이 고여있다 보면 침투를 해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주탑 있는 위치마다 이렇게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빗가람대기 위에서 이게 내려다보면은 상당히 넓은 그 영산강 둔치에 억새가 만발했습니다. 지금 억새가 조금 젖는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폈을 때는 상당히 장관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난간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봉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여기 왜 있냐면 여기다 화분을 올려놓으려고 빗가람대기가 건세우니까 여기 화분 올라가 있는 사진이 올라가 있던데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화분을 올려놓으려고 봉을 하나 더 보낸 거네요. 금원주 형상입니다. 저 우리 주탑 모양하고 이제 컨셉을 맞춘 것 같죠, 그죠? 밑에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다시 얇아지고 이런 식으로 빗가람 대교 이렇게 계단면이 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너진 정자교 같은 거 이제 보도부가 차도보다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차도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지금 토공부에서는 당연히 토공부에서는 보도가 차도보다 높잖아요. 근데 교량에서 차도부하고 보도하고 똑같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변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은 여기다가 물을 모으는 집수구를 하나 설치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도부를 낮추면은 하중도 줄어들고 유지 관리하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보도부를 높게 해놓으면 거기에는 이제 모래나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 이렇게 채우게 되면 무게도 무거워지지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노출돼 있으니까 물이 마르잖아요. 여기 이제 교대 1 밑에 쪽인데요. 여기 새들의 생활 터전이네요, 완전히. 뭐 아파트도 아니고 뭐 위아래로 사이사이에 관로 사이에 새들이 아주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습니다. 일단 교량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비도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이렇게 앉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나 이런 데서는 더더욱 심하고, 저게 새들의 배설물이 상당히 산성이 강해서 강교나 이런 데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량 설계하는 사람들은 머드어택이라고 그러는데 머드어택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고, 한강교량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쳐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뾰족한 것들을 갖다 놓기도 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교량을 이제 물론 3차원으로 모델링 해보긴 하지만 주로 보는 게 이제 2차원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측면도, 특히 주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측면도죠. 여기 말하자면 이제 일반도를 그렸을 때 이제 거기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선을 그리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잘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현을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그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교량을 뭐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 볼 사람들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서 보는 조망 뷰를 기준으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하나 그리면 선 두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마치 어떤 면이 나눠지면서 막 선이 생겨서 그게 디자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실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상황이 어떤 특정한 어떤 빛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늘려다 보면은 이제 뭔가 공사도 힘들어지고 복잡한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디자인을 하면서, 그죠? 단순한 디자인을 하면서 시공하기도 좋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